매장 고를 때 이 5가지 모르면 정말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은 전문직이다. 사장사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장을 창업하신 분이거나 창업 예정 중이신 분들 중이시라면 상권 분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경험이 많으신 사장님이라면 책 한 권 뚝딱 나올 정도로 심오한 내공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일상적으로 하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창업의 시작이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상권 분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눈앞에 2가지 카드가 놓였을 때 그중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 수강생 사장님들 중에 한식으로 1억 매출을 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대기 용인이신데 안산까지 출퇴근을 10년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힐 때는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인데 왜 안산까지 가셨냐 여쭤보니 장사가 잘 되면 서울은 못 가겠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억대 매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권 분석 강의도 들어보면 우선 시작은 내가 익숙한 주거지, 직장, 놀던 장소를 먼저 보라고들 말씀 주시는데 상권 분석 연습용으로는 물론 좋지만 한번 정하면 최소 수년 이상 묶여 있어야 하는 창업 장소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를 통해 연습 후에는 꼭 잘 되는 상권을 몇 군데 찝어서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째, 직주 근접. 통근거리는 30분 이내가 적합하죠. 음식 장사가 업종에 따라 물론 조건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많이 힘듭니다. 장사가 잘 되려면 다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만약 가정이 있어서 혹은 기타 여러 사유로 거주지로 옮기시기 힘들다면 내 주거지와 30분 이내에 통근이 걸리는 위치의 상권을 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년 10개 이상의 매장이 창업을 하면 5개 이상 매장이 폐업을 하는데 제 직업 특성상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보다는 애매하게 장사는 되는데 운영하기 힘들어서 문 닫는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직주 근접은 매장 위치를 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최우선순위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권은 면이고 입지는 선, 점포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낚시꾼을 예로 들어서 보면 낚싯대를 바다에 던질지 해안가에 던질지 강가에 던질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구나 기술이 다른 것처럼 어느 동네에 자리 잡을지에 따라 주 고객층이나 피크타임 시간대 등 사업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권을 먼저 정하고 다음 입지, 마지막으로 점포를 정하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건물주시거나 지인의 건물에서 창업을 하는 특수 케이스는 해당이 없지만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역순으로 점포, 입지, 상권 순으로 분석해서 매장 환경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컨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권에나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식집, 치킨집, 국밥집, 칼국수집 등이 있는데요. 이런 보편적인 아이템의 경우에는 사실 상권 자체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이 영향을 미칠 때 매장의 평수나 24시 운영 여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모텔이나 술집 등이 함께 즐비한 먹자 상권의 경우 주택가나 오피스보다는 24시의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사장님 중에 인테리어 1억 들인 매장을 무권리로 양도받으셨는데 하루 매출이 30만 원밖에 안 나와서 고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무권리 매장이니 몇 개월 뒤에 권리를 받고 넘기려던 계산이셨는데 문제는 입지에 비해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싼 매장이었어요. 여러분, 신도시 상권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구도심보단 큰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오래된 도심은 월세가 비교적 해당 상가 라인의 매출 수준을 반영해 줄 수 있는데 신도시 공실 상가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 분양가가 월세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교 아파트의 분양률, 입주율, 상가 입점률 등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매장 운영이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신도시 상권이 정말 초창기에 보시면 치킨집이나 한밭집 정도, 김밥집 정도밖에 없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수요가 10명 중 9명이 먹는 음식이라면 초기 선점 효과로 어렵지 않게 버틸 수 있지만 이런 상권에서 뭐 백숙이나 코다리찜 같은 이제 비교적 수요층이 얕은 아이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업종은 대체로 주고객층 연령대가 높은 편이죠. 신도시는 젊은 신혼부부가 신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템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하시던가 아니면 메뉴를 조금 개선하시던가 아니면 엑시트까지 심각하면 고려하시는 경우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권 분석 초보자분들을 위해 5가지 상권 분석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상권 분석은 이론보다는 케이스 스터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고민하고 계시는 상권에 대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여러 유익한 컨텐츠를 다룰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컨텐츠가 있다고 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한 단계 성장하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사장사전입니다.